안녕하세요. 주식을 연구하는 가시스생 가시스탁입니다. 오늘 컨텐츠는 이제 지난주에 이제 말씀드린 효율적으로 3분 만에 한 종목 분석하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크게 저는 세 가지로 차트 분석, 그리고 재무제표 분석, 모멘텀 분석. 소요 시간을 보면 30초. 이것도 30초. 그리고 이게 2분 정도 걸립니다. 때로는 모멘텀 분석이 좀 오래 걸리긴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일단은 이 세 가지를 왜 해야 되냐면, 주식이, 가장 기본적으로 주식 원리는 가장 기본 베이스, 회사 가치 상승, 주가 상승. 이게 가장 그냥 기본적인 룰입니다. 이게 당연한 거. 그리고 기본이 되는 거. 이거를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럼 회사 가치 상승하는 게 주가 상승한다 라고 생각할 수 있죠. 두 번째, 이게 첫 번째고요. 이제 두 번째, 이슈 주가 상승. 회사 가치 상승 전에 이슈가 있을 때 주가 상승하는 경우가 되게 많죠.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주가가 오를 경우가 회사 가치 상승하는 거랑 이슈 터졌을 때 또 뭐 있을까요? 그리고 기술적 차트 자리 해서 주가 반등 나오는 경우. 아마 크게 요렇게 세 가지로 아마 주가들이 오르는 경우 이렇게 세 개일 겁니다. 그러면 이제 저는 이제 직장인들을 위한 이제 주식을 하는 방법을 찾고 연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직장인들이 여기서 할 수 있는 건 무엇일까? 라고 생각하면 이제 3번 안 되죠. 3번 X. 그 다음에 이슈. 테마주 말하는 거 테마주는 직장인이 할 수 있을까요? 아마 테마주는 고급 찌라시를 받을 수 있는 특수한 사람들, 지인이나 특수한 사람들이 할 수 있어서 평범한 직장인들은 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X. 그리고 저는 제가 받았던 일단 정보들은 단 한 번도 높은 걸 주질 않더라고요. 높은 수익을 주질 않고 대부분 이제 물량털기용으로 개미 꼬드길 때 찌라시를 뿌리는 경우가 태반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어차피 자기 돈으로 하는데 왜 자기가 공부를 안 해서 하는지 그게 전 제일 이해가 안 갔거든요. 남 말 듣고 제발 주식을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맨날 테마주 따라다니다가 위에 딱 이런 자리에서 이런 자리에 쓱 들어가가지고 이제 더 오르는갑다 하는데 더 오른다 저거 좀 뚫겠네 하면서 기다리는 동안 이제 이렇게 빠지는 거죠. 이렇게 되니까 이제 주식 하면 안 되네부터 시작해서 하는 사람들 비웃고 왜 하냐 적응을 해라 이런 소리 나오는 거죠. 하여튼 이런 자리 보면 하여튼 이런 자리를 보면 답 없잖아요. 이게 다 찌라시 엄청 돌았을 거예요. 찌라시 주가 상승 이런 거잖아요. 찌라시 때문에 아마 주가 상승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직장인들이 할 수 있는 거는 오직 회사 가치 상승, 주가 상승 요거밖에 없네요. 그러면 뭐 가치 투자네 하겠죠. 맞아요. 가치 투자 맞아요. 근데 이거는 저도 이제 주식 관련 책을 많이 읽었는데 뭐 워렌 버핏이 제일 유명하죠.
워렌 버핏이랑 또 누구더라? 그 그레이엄? 이름 정확히 안 돼. 그레이엄? 그 책이 아마 현명한 투자자 이걸 건데, 하여튼 요런 등등 여러 가지 읽었었는데, 가치 투자가 답이긴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주식, 특히 코스닥에는 맞지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뭔지 알아요? 그 이유는 이제 지난번에 카이스트 대학원생이 주식을 하는 이유를 보면 아시다시피 저희 나라가 아주 옛날부터 외세의 영향을 너무 많이 받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게 회사가 괜찮아도 쭉 떨어지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여러분도 아마 많이 봤을 거예요. 아마 가치 투자한다고 존버하는데 시장 안 좋고 장 안 좋고 미국에서 북한 핵 터트린다 하고 이란에서 미사일 쏘고 이렇게 되면 주가는 시장을 이길 수가 없는데 우리나라는 외세에 의해 시장의 변동성이 아주 큰 나라 중 하나임. 정리하면 다음과 이제 같은데, 딱 깔끔하게 이렇게 되잖아요. 가치 투자 답이다. 누구나 알지. 근데 우리나라 주식, 특히 우리나라 주식은 주식 중에서 특히 코스닥에는 이 가치 투자가 맞지 않습니다. 가치 투자 이꼴 존버. 그 이유는 주가는 시장이 이길 수가 없는데 우리나라는 원래 외세에 의해 시장의 변동성이 아주 큰 나라 중 하나임. 이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가치 투자가 좀 이제 정리를 하면 이 가치 투자란 게 투자가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가치 투자라는 거는 이제 워렌 버핏이나 옛날 대가들, 워렌 버핏 맞나? 여튼 옛날 대가들이 말하는 비효율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가치 투자 답은 맞는데 이게 비효율적이면, 그래서 저는 생각한 게 우리나라에 맞는 가치 투자 방법을 우리나라에 맞는 효율적인 가치 투자 방법을 찾아내면 이게 진짜 맞는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처음으로 가면 이제 이 가치 투자를 하기 위해서 재무제표는 무조건 알아야겠죠? 재무제표는 무조건 알아야겠죠? 그 다음에 제가 왜 이제 코스피 말고 코스닥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코스피는 세력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와 반면에 코스닥은 세력이 마음대로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사람들 생각에는 세력이 이제 있으니까 불공평하지 않냐, 그리고 기울어진 운동장이지 않냐라고 생각하겠죠. 근데 저는 이제 그런 세력들이 하는 방법을 잘 보고 연구하다 보니까
세력을 이용해 먹으면 가능하겠다 생각했죠. 세력을 이용해 먹으면 가능하겠다 생각. 요렇게 되면 이제 그럼 세력이 어떤 식으로 하냐? 뭐 다양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 코스닥 종목 중 세력이 없는 종목은 극히 드물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드물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는 아마 모두가 생각했을 거예요. 이것도 그럼 세력 따라가가지고 적당히 뭐 발목에 사서 어깨 팔면 되겠다라고 하는데 다들 안 되죠? 당연히 안 되지. 깊이 연구 안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제가 방송 들으세요. 듣고 그냥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세력을 이용해 먹으면 가능하겠다고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이것도 생각하게 된 근거가 뭔가 빠졌는데 코스닥은 세력이 마음대로 할 수가 있고 그래서 그 장이 안 좋더라도 자기들이 복구 가능한 범위까지만 떨어뜨림. 굉장히 이제 좋은 메리트죠. 만약에 이제 회사가 갑작스런 악재가 터지면 이럴 땐 나와야죠. 근데 이런 경우도 잘 없어요, 요새. 다 뭐 세력들 막 유튜브 좀만 찾아보세요. 세력들 보면 뭐 회사 일단 증권가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 협업을 하는데 증권가 세력은 이제 증권가 그 다음에 돈 많은 사람 그러니까 뭐라지 이거 포주 그 다음에 차트쟁이 그리고 그 회사 사람 일부랑 커넥션 이런 게 있어가지고 이런 회사 악재도 크게 잘 안 터져요. 그럼 이제 장이 안 좋더라도 자기들이 복구 가능한 범위까지만 떨어뜨리고 만약 회사 갑자기 악재가 터질 경우에는 나오면 되는데 이런 경우가 드물다. 자 그러면 이제 세력들은 이렇게 보면 세력들은 마음대로 종목 선정 후 매집 후 가격 상승 중간에 악재 가능성 낮다. 보면 이런 이제 그 이유가 이제 이 세력은 증권가 이렇게 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목 선정 이제 매집 가격 상승 이거잖아요. 이 순서인데 뭐 사람들 막 차트 보고 뭐 세력이 있네 없네 일반 뭐 유튜버나 일반 주식하는 전문가들 보잖아요. 보면 차트 보고 차트랑 거래량 보고 세력이 있네 없네 판단을 무지해요. 많이 합니다. 근데 이것도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한번 해보. 자, 그러면 이제 종목 선정 후 매집 가격 상승 이건데 여기가 요약하면 종목 선정 후 매집 후 가격 상승. 그러면 이게 세력이
있다, 없다를 어떻게 판단할까요? 이제 이게 핵심이겠죠. 차트 분석 2. 재무제표 3. 모멘텀 분석. 이렇게 세 개 해보면 압니다. 자, 결론적으로는 코스닥에 있는 세력이 있는 종목을 사야 된다 라는 게 결론이죠. 그러면 그때 이점은 적어드릴게요. 결론. 코스닥 중에서 세력이 있는 종목을 매수를 해야 함. 결론이죠, 이게. 이유는 세력이 있으면 안정적. 그쵸? 세력이 있으면 수익률이 높음. 보통 3배 300% 평단에서 세력이 있으면 수익이 높은 이유가 세력들은 보통 300% 자기 평단에서 300%까지 올립니다. 그래야지 다 털고 나올 수 있어서. 그쵸? 결론 이겁니다. 제가 코스닥 하는 이유도 이거고, 코스닥 중에서 세력이 있는 종목을 매수를 해야 하는 게 결론이고, 세력이 있기 때문에 안정적이고 세력이 있기 때문에 수익률이 높은 거예요. 이해가시죠, 이게?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진짜 결론적으로는 세력이 있는 종목을 찾는 거, 이게 사실 제일 핵심이죠. 핵심. 그리고 이걸 하기 위해서 이거를 해야 되는 거고. 아시겠죠? 뭐 해야 되는 이유를 좀 설명해 주려 보니까 너무 길어져가지고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하고, 그럼 이제 1편에서는 주식을 왜 해야 되는지 이유에 대해 설명했고, 2편에서는 주식에서 코스닥 중에서 세력이 있는 종목을 매수를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어요. 그리고 이런 세력이 있는 종목을 찾기 위해서 차트 분석, 재무제표를 분석, 모멘텀 분석을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저는 다음 컨텐츠로 다음 시간에 이 세 가지를 빠르게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이제 연구를 했고, 그거를 여러분께 알려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뭐 별로 어려운 거 없잖아요. 주식은 어차피 해야 되는 거고, 직장인이라면 주식은 해야 되는 거고, 그러면 주식을 할 때 효율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면 코스닥 중에서 세력이 있는 종목을 매수를 해야 되는 거고, 그러면 코스닥 중에서 세력이 있는 종목이 뭔지를 분석하기 위해서 차트 분석, 재무제표 분석, 모멘텀 분석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코스닥에 있는 종목이 총 몇 개인 줄 아시죠? 꽤 많아요. 정확히 모르겠는데 여튼 많아요. 그래서 아래 세 가지까지 분석을 효율적으로 빠르게 해야 하는 겁니다. 직장인들 시간 많이 없잖아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진짜 이제 차트 분석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아마 일주일에, 저는 이제 일주일에 2회 정도는 올리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많이 와주시면 더 열심히
할게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카트.